네, 안녕하세요. 네, 스프링캠프 남홍규 부대표입니다. 이번에는 투자 계약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계약서의 내용, 투자 계약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종류 주식의 내용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계약서는 현재 국내 스타트업에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방식인 상환전환 우선주, 즉 우선주에 대한 계약서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 번째 종류 주식, 여기에서 이제 종류 주식이라는 표현이 약간 생소한데요. 국내 상법상 우선주를 보통 주식과 다르게 종류 주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 주식, 괄호 열고 우선주의 내용. 그러니까 종류 주식은 보통주가 아니면 종류 주식인데 종류 주식 중에서도 우선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벤처 투자의 계약서는 크게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 여기에는 이제 투자 조건 등이 들어가고 종류 주식의 내용, 그리고 회사 경영 사항,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국내 대다수의 VC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계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발행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발행 조건은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 단가, 인수 금액을 정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의 선행 조건, 그리고 진술과 보장, 거래 완결, 전 의무, 그리고 거래의 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이 내용은 한 번쯤 스크리닝을 해보시면 그 이후부터는 친숙하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발행 조건에서 신주가 나오죠. 신주는 구주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주라 하면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인이 있는 주식을 주인만 바뀌는, 그러니까 주식의 총수는 늘어나지 않고 주인만 바뀌게 되는 주식을 구주라고 부르고요. 신주는 유상증자를 뜻합니다. 유상증자는 회사에 새로운 주식이 늘어나는데 그 주식이 무상, 즉 공짜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회사의 자본금으로 신규로 돈이 들어오면서 주식이 늘어난다. 이걸 신주라고 합니다. 투자,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우리 스타트업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신주로 투자를 하게 되고요. 구주로 투자하는 경우는 IPO를 앞둔 너무나 자금 여력이 좋지만 이제 상장 직전에 주인만 바뀌는 이러한 경우에 구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거의 대부분 신주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신주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종류는 상환전환 우선주인지 아니면 뭐 보통주인지 이러한 걸 뜻하는데요. 요번 강의에서는 상환전환 우선주에 대해서 좀 더 다루어 볼 거고요. 그 다음 종류와 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식 수, 총 주식을 몇 주를 발행할 것이냐, 이게 이제 수이고요. 발행 단가는 한 주를 얼마에 발행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한 주를 1,000원에 총 10주를 발행한다. 이러면 1,000주 곱하기 10주 하면 10,000원이 되죠. 그러면 인수 금액은 10,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행을 하는 것의 주체는 회사이고요.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하고 인수는 사는 거잖아요.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살 때 총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게 인수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인수 금액은 이꼴 투자 금액이겠죠. 투자자가 이 주식을 인수하는 데 따라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인수 금액은 투자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투자의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선행 조건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얼마의 주식을 주당 얼마에 발행하겠다 하는 이사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기 전에 투자의 선행 조건으로 이사회를 거쳤는지
그리고 내부 정관을 위배하는 바는 없는지, 그리고 드문 경우에는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로 결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기 전에 투자 받을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완료했느냐, 이게 이제 투자의 선행 조건입니다. 그리고 진술과 보장은 투자자에게 기존에 회사가 제출했던 주주명부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사업에 대한 내용 또는 채무관계, 재무상태, 이러한 내용들이 거짓이 없었는지 이 내용을 진술과 보장을 통해서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투자를 받고자 투자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서류들이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거짓말이었다, 이러면 이 진술과 보장 조항을 위배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완결 전 의무가 있고 거래 완결이 있는데요. 먼저 거래의 완결이라는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거래의 완결은 그 뜻입니다. 계약을 한 다음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계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투자금 납입이 되는데, 이 거래의 완결이란 투자금이 납입된 날이 거래의 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일주일 뒤에 투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거래의 완결은 투자 계약된 날이 아니고 일주일 뒤인 투자금이 납입된 날이 거래의 완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 완결 전 의무는 투자 계약을 하고 투자금이 납입되기 전에 또 회사가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 계약을 체결을 할 때 회사가 투자금을 받을 계좌라든지 각종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투자금 납입 전에 회사가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큰 카테고리로 보면 종류 주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주의 내용인데요. 의결권, 존속기간, 이러한 내용들을 이 카테고리에서 계약서상 정의하게 되고요. 배당에 관한 내용도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환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전환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주 인수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 모두 다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한 번만 또 설명을 드려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의결권은 주식 한 주당 1의결권이 부여가 된다 하는 뜻이고요. 주주총회에서 주식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게 되고 더 중요한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의결권인데요. 흔히들 인터넷상에서 찾아보시면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장 큰 차이를,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벤처 투자 시장에 한정해서 놓고 보면 벤처 투자에서는 보통주와 동일하게 우선주도 한 주당 1의결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도 의결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존속기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선주 계약서에서 존속기간이란 10년의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둔다고 예를 들어보면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됩니다. 이걸 존속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더 다양한 옵션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더 다양한 옵션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존속기간 10년을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존속기간은 통상적으로 10년이고요. 5년으로 두는 경우도 있고 7년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0년의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입니다. 배당은 우리가 이제 상장 주식을 많이 사보신 분들은 배당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즉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에 회사 내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서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연히 우선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되고 보통주보다 더 많이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몇 프로, 어떠한 형태로 배당을 받을지는 각 계약서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는데요. 이 내용 또한 계약서에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환권과 전환권이 이 우선주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환권은 상환 전환 우선주에서 상환권 그리고 전환권이 있는 우선주다 이 뜻인데, 상환권이라 하면 투자자가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계약서에서 정해진 상환 가능 기간, 예를 들면 3년이 지나면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했던 1억 원의 자금을 회사 보고 상환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환전환 우선주에서 상환권이 있는 이 투자자는 3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투자한 자금을 연 몇 퍼센트 붙여서 돌려주세요 하는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의 니즈에 따라서 청구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상환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가 상환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행하고 다른 점은 상환전환 우선주에서 상환 청구를 했을 때 만약에 이 회사가 계속해서 적자가 나서 결손 상태에 있다면 상환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아주 운영이 잘 돼가지고 당기순이익이 나고 굉장히 큰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면 그 이익잉여금 범위 안에서 투자자가 상환 요청한 금액을 상환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환권 같은 경우가 상환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 즉 이익잉여금이 재무제표상 남아있는 범위 안에서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있다는 의미는 회사의 경영이 아주 수월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환 청구를 할 가능성보다 이익잉여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주식을 팔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지속되어서 결손 상태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회사에 상환 청구를 할 수 없고요. 이렇게 이제 상환권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환권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러면 투자를 하고 난 즉시 투자자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주에 달려있는 투자자의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함과 동시에 상환권의 권리는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주를 조금 더 오랫동안 보유하다가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전환권이라 하면 리픽싱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전환 가격 조정, 한국말로는 전환 가격 조정인데요. 이러한 리픽싱 조항도 전환권 안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약간만 더 구술을 해드리자면 매출액에 따라서 또는 이익에 따라서 이처럼 이제 실적에 따른 전환 가격 조정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따른 리픽싱뿐만 아니라 IPO, 공모 가격에 리픽싱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년도에 매출액 10억 원을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번에 주당 10,000원에 투자를 했는데 이 가격이 7,000원으로 조정을 하겠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제시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 전환 가격을 더 낮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 가치를 더 낮게 조정을 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경우에 투자자가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고요. 아주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전환 가격 조정 리픽싱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약서에서 꼼꼼히 따져보는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주 인수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은 신주를 발행할 때 본인의 지분율만큼 우선적으로 그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 주식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 큰 카테고리,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들을 계약서에 기술을 해놓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투자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투자자가 투자하게 되는 이 투자금은 반드시 이 용도로만 사용을 해달라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개발에만 써달라, 어떠한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이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으로만 써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케팅비로만 써달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만 써달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투자자가 투자한 돈을 상장 주식을 사버린다거나 엉뚱한 데 사용을 하게 되면 투자자와 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금을 어디에다가 사용해야 되는지를 투자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투자금의 용도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가 있고 협의가 있습니다. 동의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때, 예를 들면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을 할 때는 꼭 사전에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동의를 받아주세요 하는 내용이고요. 이처럼 경영사항 전반에 대해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동의를 받아달라. 이게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이고요. 협의는 동의와 조금 다릅니다. 협의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때는 투자자에게 통지를 해주세요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는 반드시 투자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협의는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 협의 이러한 사항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보고 및 자료 제출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경영사항 전반에 대해서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계약서에 보고사항으로 명시를 해놓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자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IPO, 기업 공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통상적으로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 사회이사 관련해서 어떠한 형태로 회계감사를 받고 사회이사는 어떤 형태로 선임한다. 이러한 내용도 투자계약서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공동매도권 이러한 용어가 투자계약서에 자주 보일 텐데요. 이 내용도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면 좀 간단할 수 있는데요. 우선 매수권은 이해관계인이라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분들이 만약 이 회사의 주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고 한다면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했던 똑같은 조건에 투자자가 먼저 살 수 있는 그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의 스타트업의 대표이사가 이해관계인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 대표이사가 스타트업 회사 주식 10주를 특정인 다른 사람 제3자에게 팔겠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게 되고 투자자는 동일한 조건에 우선적으로 그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매도권, 여기에 태그얼롱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해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3자에게 팔 때 투자자는 또 하나의 권리가 있는데 그 동일한 가격으로 이해관계인과 함께 이 주식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이해관계인의 주식만을 사려고 했었는데 투자자가 함께 팔게 되면 본인이 팔려고 했던 주식의 비율 안에서 계약서상 정의되는 바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투자자의 주식을 먼저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대표이사와 투자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대로 나눠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매도권 태그얼롱이란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 때 동일한 조건의 투자자도 함께 팔 수 있다. 이게 공동매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